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끝난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고 주식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내년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구체적으로 예고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끝난 만큼 내년에는 1%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긴급총회에서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후에 이를 반대한 미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양민 학살의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금리 인하를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했는데 정말 예상 밖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뭐 그렇게 뭐 확실한 어떤 언급을 안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빗나갔고요. 정말 어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1년 이상을 FOMC 회의 때마다 강경 발언을 계속해왔고 그래서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기대에 항상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어제 역시 그래서 원론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금리 인상의 여지 정도는 남겨놓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느낌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요즘 좀 과열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과열을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하지만 완전히 달랐죠.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몇 번 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좀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을 준 그런 어제의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가운데 금리 인하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그 이외에 또 놀라운 부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네.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언급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어제 핵심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센 발언을 한 거죠. 그게 역시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을 받았다는 거. 설마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 맥시멈 그것조차 뛰어넘을 만큼의 대단한 얘기를 했죠. 시장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언제 할까 이제 이거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설왕설래했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왔는데 3월설보다는 5월설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너무 빨리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돼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었고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해도 한 번 많아야 두 번 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은 이런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할 것이고 3번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 매파 성향, 강경한 성향을 버리고 비둘기파로 변신한 이런 모습. 그것도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슈퍼 비둘기. 그래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슈퍼 비둘기로 이제 별명이 바뀌었는데 별명이 매였다가 슈퍼 비둘기가 돼 버렸는데요. 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슈퍼 비둘기 제롬 파월. 대단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네. 슈퍼비둘기로. 슈퍼비둘기라는 말은 처음 우리가 들어보는 얘기 다른 건데.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계획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3대 경제 지표 호조 이걸 이제 꼽았죠. 그러니까 3대 경제 지표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물가, 고용, 성장입니다. 물가, 고용, 성장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좋다.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의 핵심이었습니다. 물가는 둔화되고 있고 고용은 유지되고 있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를 바라본 그 시각이었어요. 이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한 명뿐만 아니라 연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동의하는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가는 둔화, 고용은 유지, 경제는 성장.
그래서 이른바 골디락스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해서 내년에 3번 내리겠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건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성장이 강하게 되면 경제가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겠죠.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예,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물가가 안정이 되면 좀 성장이 주춤하는 게 일반적이죠. 활발하게 그렇게 이 쇼핑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성장과 물가는 약간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견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것은 성장이 이루어지면서도 그게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성장이 이어지면서도 물가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골디락스인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골디락스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2%까지 내려가진 않았지만 금리나 하더라도 문제될 게 네.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 아직 미치지 미쳤죠.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로 네. 가는 거는 좀 의외다 이런 네. 지적들이 또 나오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죠. 네. 워낙 그동안 2%를 금과 네. 억조로 말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2%가 안 됐는데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금리 인하 3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어제 근데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정확하게 연준이 원하는 2%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물가 둔화 최근에 뚜렷한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해도 들어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FOMC 성명서를 보면 물가가 지난 1년간 완화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달 완화된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을 봐왔다는 거죠. 꾸준히 봐왔다는 거고. 근데 그 1년 내내 꾸준히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완화됐다는 것을 eased라고 표현을 했어요. eased.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eased.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됐다, eased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굉장히 그 시장에서 주목했고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달 11월 FOMC까지 elevated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높은 상태라는 거. 그래서 지난해 3월 금리 인상이 시작한 이래 제롬 파월 의장은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했죠.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매파잖아요, 매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긍정적인 네. 언급을 했고 처음으로 eased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경제가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 1년 동안 지켜본 추세를 볼 때 이제는 뭐 물가는 잡힌 게 확실하다. 네. 이게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이 이제는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FOMC 참가자 전원이 물가가 안정됐다는 견해에 동의했다고 그런 사실도 밝혔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연준 의원이 다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에 진전이 있다는데 어느 한 명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파조차도 지금 상황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근 6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물가가 2%까지 내려갈 그 정확히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CNBC와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뒷받침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 2024년 말 정도면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롬 파월 의장도 이런 생각을 지금 했기 때문에 내년에 3번 정도 네, 금리 네. 인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까요?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예. 뭐 네. 물리적으로 보면 내년 초에 시작 안 해도 뭐 네.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부터 해도 3번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반드시 내년 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시장이 볼 때는 네.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했는데 굳이 뭐 6개월 이상 더 시간을 끌고 내년 하반기 가서 내린다? 그거는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내릴 거다. 내년 초부터. 초부터, 예. 네. 그러니까 1월도 FOMC가 열리는데 3월 정도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분위기라면 그리고
이제 1월 FOMC가 열릴 때까지 중간에 또 이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다면 뭐 1월부터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세는 3월에 내리는 거.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제 제롬 파웰 발언 이후에 71%로 올라갔어요. 그 전에 39%였는데 하루 만에 71%로 수직 상승했다.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3월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 같고요. 네. 내년 금리 인하 횟수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무려 6번으로 예측했습니다. 6번. 와우, 네. 그러니까 1.5%까지 내년 1년 동안 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인데 시장에서도 아무리 못해도 내년 한 4번은 내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측인데 네. 지금 뭐 아무튼 대단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좋은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유엔 긴급총회 소식 네. 전해드렸었는데 이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 네. 뭐 압도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지 던졌죠. 않습니까? 네. 뭐 러시아가 이거 잘 됐네 그러고 지금 뭐 열심히 지금 네. 미국을 지금 비난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유엔 긴급총회에서 153개국이 찬성했고 30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한 국가는 이제 10개국인데 그 10개국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었죠. 그래서 유엔 총회 직후 러시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미국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표로 던져서 이스라엘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 살인 면허를 준 것이다. 라이센스 투 킬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자 지구에서 학살당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책임에서 이제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분명히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공격해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계속 공격을 하라는 그런 이제 동의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뭐 미국이 뭐라고 반박했나요? 입장 보였나요? 반박이 좀 어렵죠. 굉장히 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너무나 이스라엘 편만 들다가 네. 좀 완전히 지금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해 버렸는데 사실은 이번 유엔 긴급총회 이전에 지난 8일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먼저 열렸는데요. 거기서도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유일하게 한 나라 미국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거부권이죠. 거부권의 네. 행사에서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미국만 반대 안 했으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돼서 이스라엘에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줄 수 있었는데 이걸 미국이 반대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선 이유도 안보리에서도 이렇게 딴지 걸더니 결국 유엔 총회까지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 미국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할 말이 있어도 미국만큼은 할 말이 없을 거다. 무슨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위하는 척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러시아 얘기입니다. 네. 안보리 거부권 행사, 긴급총회 반대표 행사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통속임이 이제 완전히 입증됐다. 이게 러시아의 지적입니다. 그 참 미국이 유엔이고 유엔이 미국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 유엔에서 미국이 상당히 좀 공공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엔이 미국이고 미국이 유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유엔을 끌어들여서 하고 그럴 정도로 유엔 이꼴 미국이었는데 어떻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상 러시아가 지금의 미국 같은 모습 보였잖아요. 맞아요. 예,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추진할 때마다 하면 안 되죠. 안보리에서 혼자 반대표 던지면서 딴지 걸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북한 편들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북한 편드는 러시아 비난했잖아요. 비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지적했는데 완전히 지금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전의 러시아 모습과 지금의 네. 미국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 그 전 세계가 규탄하는 문제 국가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들 수 있는가? 러시아가 북한 편드는 것과 미국이 이스라엘 편드는 게 너무나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전쟁에 대한 논리, 명분이 사라졌다 이런 그게 지적이 있어요. 맞아요. 가장 큰 문제예요.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강력히 비난하면서 네. 유엔에서 러시아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6개나 무더기로 채택했어요. 네. 그때 14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에서 지금 양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결의안을 미국이 좀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건 미국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죠. 똑같은 전쟁이고 똑같이 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문제인데 왜 우크라이나는 안 되고 가자는 되는 거냐. 이게 무슨 논리냐. 미국은 너무 이중적이다. 이중인격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전쟁도 가려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냐. 이게 지금 네. 러시아 얘기고 사실 뼈아픈 거예요. 미국이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전쟁은 찬성하고 왜 이 전쟁은 반대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공공한 입장이고 이 앞으로 유엔에서 당분간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결의안을 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논리가 빈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이 진영 논리가 좀 사라져야 된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잘못해도 내 편이니까 봐주고 아무리 그 잘해도 내 편이 아니니까 공격하고 예를 뭐 그런 네. 진영 논리 아닙니까? 이 진영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지하는 건 진영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요즘같이 이렇게 유엔에서 몰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